대한축구협회가 손흥민과 이강인을 포함한 젊은 선수들 사이의 충돌을 인정하면서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비난의 시선을 선수들에게 돌리려는 의도적인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은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을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영국 매체 더 선은 손흥민이 팀 동료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손가락 탈골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요르단전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탁구를 하기 위해 일찍 자리를 떠나려는 이강인 등 후배 선수들의 행동에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순간입니다. 이후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협회는 영국 매체의 보도 직후 이러한 사실을 곧바로 인정했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대회 기간 중 선수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 부상에 대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축구협회는 그러나 보도된 것처럼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손흥민이 다른 선수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클린스만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팬들의 비판이 고조되는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일부 축구 팬들 사이에선 축구협회가 팀 내부의 문제를 공개함으로써 아시안컵 비난의 초점을 감독과 협회에서 선수들로 옮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팬들의 반응 중 이런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본인들은 한마디 안 하고 있는데 축구협회에서 인정했다는 말 한마디로 다들 손흥민 잘못이니 이강인 잘못이니 하고 있다. 일단 선수단 분위기 망친 것부터 클린스만 때문이다. 아시아축구연맹도 클린스만호가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대량 실점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아시안컵은 1996년 대회 이후 한국이 한 차례도 무실점 경기를 치르지 못한 첫 번째 대회라고 소개했습니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매경기 수비 불안을 노출했고 도합 6경기의 서열고를 허용했습니다. 조별리그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전 모두 실점했습니다. 16강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는 1대1로 정규 시간을 마친 후 승부차기에서 가까스로 웃었고 8강 호주전에서도 연장전에 득점해 어렵게 2대 승리를 거뒀습니다. 7일 알라이안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4강전에서도 후반에 연속 골을 내주며 0대2로 완패의 짐을 쌌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10실점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차례 대회에서 실점을 합친 11골에서 한 골만 부족한 수준이라고 짚었습니다. 세계 정상급 센터백으로 올라선 김민재가 후방에서 제 기량을 발휘했는데도 곳곳에서 수비 구멍이 나타난 만큼 팀 차원의 전략 전술을 되짚어볼 대목입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클린스만호의 빈공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한국은 요르단전 8개 슈팅을 시도했으나 유효 슈팅은 없었다. 두 부문 모두 2007년 대회가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2골 차로 뒤진 채 추격하는 경기가 펼쳐진 건 2000년 대회 사우디와 4강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2골 차 이상으로 패한 것도 1996년 대회 이란과 8강전 이후 최초입니다. 이번 아시안컵 4강전에서 패하기 전까지 6차례 맞붙어 3승 3무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던 한국은 이날 패배로 요르단과 상대 전적에서 1패를 추가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재정적인 기여를 고민한다라고 말했던 그 멘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혹시 위약금을 부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고민을 하겠죠. 뭐 최종 결정을 한 건 아니겠지만. 예. 왜냐하면 당연히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는 감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하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축구협회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거는 계약서는 클린스만 감독과 축구협회가 맺은 계약서이기 때문에 네. 정몽규 회장이 사재, 즉 개인 돈을 털어서 클린스만 감독이 돈을 준다? 이건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의 계약인데 개인이 돈을 털어서 일러준다? 마치 공적인 영역에서 문제가 빚어진 걸
사적인 거를 풀어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그렇게 매끄럽진 않은 방식이어서 네.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축구협회가 클린스만에게 위약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축구협회가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파주에 있는 국가대표 훈련장을 천안에 새로 건설하는 바람에 네. 지금 은행에 대출받아 돈을 쓰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문규 회장이 사재를 기부 방식으로 축구협회에 전달하는 거죠. 전해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예. 축구협회가 어렵다고 하니 제가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축구협회 기부를 한 거죠. 그러면 그 받은 돈으로 축구협회가 위약금을, 클린스만에게 위약금을 예. 주면 모양새는 축구협회가 준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도의적 책임이 있는 정문규 회장이 지불하는.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이 어떨까? 이건 뭐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징계라는 거는 저희 소속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소집을 안 하는 징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추후 그 대표팀 감독이 선임이 되면 네, 이 말을 끝으로 대표팀 내홍에 대한 축구협회의 조치는 더는 없었습니다. 또 선수단 관리 책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입장이 없었는데요. 다만 선수들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이강인이 런던으로 건너가서 주장 손흥민에게 직접 사과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고 임시 감독으로 선임된 황선홍 감독,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은 운동장에서 풀어야 한다면서 이강인을 대표팀에 다시 소집했죠. 국민 여러분들께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 결정은 감독인 제가 한 거고요. 이번에 안 부르고 다음에 부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선수들이 모여서 훈련을 진행한 어제는 이강인의 공식 사과와 손흥민의 격려 그리고 황선홍 감독의 포용으로 다시 원팀이 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실망시켜드려 일단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앞으로는 좋은 축구 선수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 그리고 팀에 더 도움이 되고 더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강인 선수가 분명히 사과하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런 용기 있는 자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선수들도 이런 마음을 잘 받아주지 않았나 싶고요. 팬들은 그러나 임시 감독과 선수들이 사과하고 수습을 하는 동안 축구협회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좀처럼 화를 사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대표팀 내홍에 경위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지나간 것뿐 아니라 추가로 불거진 카드 도박 의혹이나 또 대표팀 유니폼 문제에 관련해서도 어물쩍 넘어가는 모습만 보여주었다는 비판에다 또 축구협회 SNS에 달리는 비판 댓글이 삭제되고 있다 이런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선수들의 뒤에 숨어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감독 후보 7명을 우선 면접하는 축구협회가 정한 주요 기준은 한국 축구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전임 클린스만을 포함해 외국인 감독 선임 때마다 적용한 새로울 것 없는 기준입니다. 우리 한국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얼마나 자기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그 준비가 돼 있는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파악을 해서 협회가 밝힌 기준과 6월 월드컵 예선까지 시간을 고려할 때 국내파 후보군 4명의 시선이 쏠립니다. 현재로선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가장 주목받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올림픽 예선을 겸한 아시안컵과 파리올림픽 결과가 변수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흠을 잡을 데가 없었다라고 제 경험으로 정말 원팀이 이게 됐구나, 이게 짧은 시간에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축구협회 설명을 종합해 보면 K리그 현직 감독 3명도 국내파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울산 홍명보, 서울 김기동, 광주 이정효, 제주 김학범 감독 등이 축구계 예상 후보군입니다. K리그 감독 빼가기 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축구협회는 국가대표에 대한 사명감을 강조합니다. 우리 한국 축구를 위한 거고 굉장히 어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큰 명예스러운 자리인데
2000년대 이후 축구대표팀의 이른바 소방수가 필요할 때 협회는 주로 K리그 또는 올림픽 대표팀 출신 국내파 감독을 활용했습니다. 최강희, 홍명보, 신태용 감독 등이 대표 사례입니다. 과거 사례를 현지에 적용해보면 황선홍, 홍명보 두 감독으로 후보군이 압축됩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줄곧 두 감독에 대한 선임설이 끊이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승부차기 접전 끝에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에 막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대표팀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8강전에서 연장전을 포함해 120분 동안 2골씩을 주고받은 공방전을 벌인 뒤 승부차기에서도 12번째 키커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 끝에 아쉽게 패했습니다. 대표팀은 후반 교체 출전한 득점 선두 이영준 선수가 퇴장을 당해 수적 열세에 놓이는 악재 속에서도 후반 39분 정상빈이 동점골을 터뜨리는 등 투혼을 보였지만 인도네시아의 돌풍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한 한국 남자 축구는 1984년 LA 대회 이후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